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정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동맥이 심하게 좁아졌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서영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대병원 정근하 선생님의 뇌혈관 협착과 이에 대한 우리 몸의 다양한 방어 기전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 링크를 따라서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는 뇌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좁아져 있는 경동맥을 통한 뇌관류를 호전시키고 혈전 발생으로 인한 뇌경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서영술이 있고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동맥경화판 제거술과 뇌혈관 우회술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수술적 치료인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성형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성형술은 장기적으로는 뇌경색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술 자체 위험과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잘 따져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시술이 가능한 대상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이나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 이런 증상과 연관된 경동맥이 50% 이상 좁아져 있거나 또는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70% 이상 혈관에 협착이 있고 뇌 관류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성 동맥류나 또는 동종맥류 그리고 동맥박래와 같은 다른 혈관성 질환에도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합병증과 위험을 고려하여야 할까요? 첫째, 시술 과정 중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혈전을 줄이기 위한 보호기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도관이 협착 부위를 지나가거나 또는 기구를 통과한 작은 혈전이 뇌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생기는 뇌경색은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전이 클 경우 지속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관류 증후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재협착입니다. 시술 당시에는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텐트 안이 다시 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후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술을 하기 위해 대퇴부에 우리가 도관을 넣고 빼기 위한 도입관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 부위로 피가 새서 혈종이 생기기도 하고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가하면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시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술 부위를 소독 후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촉지하여 찾습니다. 관삽입 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국소 마취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도관과 기구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도입관을 환자분의 허벅지 대퇴동맥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때 국소 마취를 하긴 하지만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동맥 천자 후 이 도입관이 삽입이 되면은 도관 그리고 여러 기구들이 지나다닐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쾌한 느낌과 혈관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술의 여러 과정 중에 도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어지럼증, 눈앞이 번쩍이거나 가벼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가려움증, 발진, 두근거림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혈압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혈전을 막아주기 위한 보호기구를 먼저 혈관 내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협착 부위를 지나서 이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필요시 풍선을 이용하여 협착 부위, 좁아진 부위를 저희가 확장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동맥경화판을 밀어주어서 혈관 내를 평평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서 스텐트가 정확하고 원하는 위치에 놓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스텐트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후 중요한 과정인 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작은 그물망처럼 생긴 이 스텐트는
도관을 통해서 이동 후 원하는 위치에 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기구들과 혈관 안에 있던 도관 그리고 대퇴부 혈관에 삽입한 도입관을 제거해 줍니다. 실제 제가 시행한 경동맥 스텐트 혈관 성형술 시술 전과 후의 영상입니다. 구멍이나 혈관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의 외부 압박을 통해 지혈을 해주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좋은 기구들이 있어 이들을 통해 혈관을 막아주는 시술을 추가적으로 더해줍니다. 이러한 지혈 기구는 지혈 시간을 단축시키고 조기 보행, 빨리 걸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하튼 이런 천자 부위 지혈 기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시술 후에는 최소 3시간 이상 누운 자세를 유지하고 도입관을 삽입했던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혹시 시술 후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 예를 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으로 감각이 이상하거나 팔다리로 힘이 빠진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두통이 생기고 과관료 증후군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있거나 심한 두통, 신경학적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시술이 끝나고 급성 합병증도 없다면 여러분은 이제 숙제가 남습니다. 첫째, 약물적 치료입니다. 혈전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항혈전제 투약과 고지혈증 약의 투약은 필수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면 지속적인 투약 관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혈관성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이런 병들이 있다면 함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비약물적인 접근과 치료도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변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연하셔야 되고 음식 관리하셔야 되며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등을 병행하셔야 재발 위험을 최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한 경동맥 협착에서 시행하는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성형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이 시술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과 선생님과 환자분이 이 시술을 통한 이익과 위험을 잘 상의하셔서 시술 여부를 결정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졸중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빌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